많은 분들이 이주택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택을 많이 늘려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죠. 하지만은 여전히 이주택자는 고사하고 1주택자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제 주변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오랜 기간을 살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친한 지인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다주택자 또는 투자자, 자본가, 자산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내 집 마련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를 했겠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행동을 하면서 이제 무주택자 분들에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지속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주택에 대해서 불신을 갖거나 또는 주택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아니면은 주택의 가격을 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대출이 두렵기 때문에 금리의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같은 경우 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여전히 무주택자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자본도 있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무주택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도 있고 여력도 되는데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면서 전세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압박감,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를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사비 걱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족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1주택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무주택자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생각의 차이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무주택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했지만은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지인이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야 안정감이 들고 내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생활 기반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웃사촌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더욱더 친하게 되고 그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정보들, 이익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 집 마련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전세, 사용 가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더욱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전세 가격이 올랐고요. 이제는 월세의 가속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세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세 역시도 구하지 못하고 월세 역시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서울의 핵심 지역,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대적으로 주택을 내가 임차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첫 번째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생각의 틀에 갖추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주변에 많은 다주택자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한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직간접적으로 내가 주택이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 두 개씩 배우려고 하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택을 통해 가지고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고 다주택자가 되고 투자자가 되고 그리고 또 수익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 듣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정작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사야 하는 그러한 시점들, 타이밍,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주택을 샀을 때 지금 너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 가격이 사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싸게 사면 좋겠죠, 부동산을. 그리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떨어지는 주택 가격이 있게 되면은 더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됐을 때는 무주택자분들은 더 두려워서 사지를 못하는 거죠.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신 제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내가 왜 이제서야 내 집 마련을 했을까? 내가 왜 이제서야 집을 샀을까? 예전에 진작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주변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왜 이러한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내고 이제서야 내가 내 집 마련을 했을까?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라도 한 게 천만 다행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가격들 그리고 주택의 가격들은 오르게 될 겁니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입지에 내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 놓았으면은 이제 핵심적인 입지에 더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외곽의 신도시라든가 좀 더 외곽에 이제 주택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시기를 자꾸 늦추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렸죠. 최근에 이제 2주택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1주택자였지만은 2주택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벗어나야겠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의 차이 그리고 실행의 차이인데 지금도 여전히 무주택자이면서 대출의 두려움 그리고 금리 인상의 두려움 너무나 많이 오른 이 주택 가격을 보면서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앞으로 주택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했죠. 주택 가격을 뭐 데이터 같은 것들로 예측을 한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주택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가 1주택자가 돼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면서 내가 팔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보고 가격이 올랐을 때 이 주택을 팔면 베스트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여전히 무주택자인 분들은 양쪽에 귀를 닫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이 됐을 때 이제 주택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반대로 그러한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랐을 때 경쟁이 치열할 때는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죠, 주택을. 그리고 주택을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는데 불나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핵심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실거주 측면이 강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의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라면 그리고 로얄 동호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내 집 마련 한 채는 여전히 그러한 지역들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고 난 후에 2주택자가 돼야 되는데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은 고사하고 1주택자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주택자는 고사하고 1주택자가 되지 못하고 무주택의 기간을 계속 길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더 확대하고 더 멀리 점프하기 위해서는 한 발 한 발씩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돈의 자금이 더 많아지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교육비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가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학원비를 줄일까? 이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야간에
새로운 일자리도 구하고 알바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쿠팡도 하고 이러면서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욱더 점프할 수 있는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길이 열리게 되고 수익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1주택자가 되면 이제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은 이제 또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방법들, 종잣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이제 소비 지출을 더 줄이는 방법들, 그리고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자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주택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주택자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라든가 뭐 재산세, 뭐 종부세, 그리고 보유세 이런 것들을 전혀 내가 부과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생활에 안주하면서 그냥 전세 만기 기간이 오면은 조금 일부의 돈을 올려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 되게 되면은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이 넘게 지나게 되면은 주택의 가격이 최근 3년 동안 폭등을 했죠. 최근 3년에 이 폭등한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의 가격을 보고 지금의 가격을 보면은 그 누구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넘게 부동산의 경험을 했는데 20년 동안 부동산의 가격들을 늘 봤지만은 부동산의 가격이 2008년도에 많이 떨어졌죠. 1997년도에 IMF 때도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 가격의 폭락, 대폭락이 오는 경우는 정말 몇 번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상향 할 거야. 그러니까 사야 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입지가 좋은 곳, 개발 여건이 있는 곳, 그리고 인구가 모이는 곳,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주택자 분들이 1주택자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주변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투자를 많이 하고 다주택을 통해 가지고 뭐 돈을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본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청약의 전략이나 또는 구축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두 귀를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잘 들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해줬을 때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본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기에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상담이나 또는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조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무주택자들끼리 얘기를 나누게 됐을 때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 어떤 사람과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길이 틀려지고 방향성이 틀려지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셨는데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를 어렵게 사신 분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실제로 이거를 사고 팔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예전에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된 게 잘했구나라는 그런 위안을 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에서 2주택자가 돼서 행복한 삶, 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중간에 있는 1주택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도 일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뛰어넘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또는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을 보면서 비관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늘 기회는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회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로또의 아파트만을 보게 된다면은 정말 평생 동안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좀 저가의 아파트들 그리고 로또의 아파트들을 보면서 내가 자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 꿈을 일단 가져야지 내가 그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처한 상황이 뭐 종잣돈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종잣돈을 모으면서 또는 사전 청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의 벽을 뛰어넘어서 1주택자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1주택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의 재테크를 올바르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투자의 기준을 삼고 해야 되는지 하나 두 개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믿어주시고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